자, 식물과 에너지, 그쵸? 호흡 파트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호흡 이후에 광합성의 산물의 이용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인데, 흔히 이제 해당 단원에 대해서 이제 광합성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6, 12, 1, 6, 6이라고 했고, 첫 번째 CO2 들어가고, 그 다음에 H2, 그 다음에 이렇게 포도당, 그리고 CO2가 이제 O2로 변환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여기에 H2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더하고 화살표 긋고 더하고 그리고 빛 에너지를 넣었을 때 바로 광합성이라는 과정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는 누구하고 물과 이쪽에는 이제 물을 이렇게 소거할 수 있죠. 그러면 얘가 이제 6개가 되는 거고, 이 친구들이 결국은 호흡에서는 바로 뭐가 될까요? 그렇죠? 반응물이 되겠지. 그러니까 개수비를 치면은 얼추 1666이 된다. 고등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미리 조금 확인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래서 첫 번째 개수비가 나오는 애가 바로 포도당이었죠. 그러니까 CHO 60이 6이 됐다. 그리고 플러스 여기서 이제 누구를 사용했죠? 그렇죠. 산소를 사용했네. 그러니까 산소 더하고 화살표 그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어서 쓰면 되겠죠. 누구? 이산화탄소하고 이렇게 물이 나온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과정이 바로 뭐? 호흡의 과정이죠. 그러니까 한국말로 굳이 이야기하자면 포도당, 산소로 포도당을 뭐한다? 분해한다. 다시 산소로 포도당을 분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하고 누가 나와? 이산화탄소하고 이렇게 물이 나온다고 보는 거잖아. 절대 아니죠. 얘네는 속된 말로 떨거지에 해당되는 거야. 떨거지. 그러니까 나오는 정확한 물질은 바로 ATP라는 생활 에너지가 나온다. 다시 정리할게요. 산소로 포도당을 분해합니다. 그래서 만드는 물질 자체가 ATP라는 생활 에너지가 나온다. 산소로 포도당을 더해서 그렇지 에너지가 나온다. 그리고 이산화탄소하고 뭐가? 물이 나오겠죠. 그러면 해당 과정에서 정확히 누구를 기체 관점으로만 보자면 그치 산소를 일단 사용했네.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나오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무식하게 무식하게 산소 마시고 이산화탄소 내뱉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호흡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생명활동에 필요한 무엇을 얻는다? 그렇지 에너지를 얻는다. 그러니까 배웠으니까 무식해지면 안 되지. 호흡이 뭐야? 숨 쉬는 거. 산소 마시고 이산화탄소 내뱉는 거라고 얘기하지 말고 궁극적으로 포인트는 뭐였다? 그렇죠. 에너지를 만든다라는 과정.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세포 호흡은 당연히 생명체에 있는 모든 세포에서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서 누구? 미토콘드리아라는 이제 친구가 있죠. 그렇죠? 이 미토콘드리아가 어떻게 생겼을까? 소세지에 케찹을 발라요. 다시 소세지에 케찹을 발라요. 얘를 미토콘드리아라고 얘기하는 거고, 얘는 낮과 밤 구분 없이, 즉 밤에 숨을 안 쉬니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낮과 밤에 항상 일어난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자 보시면 호흡에 필요한 물질 자체가 있을 거고, 그리고 생성되는 요소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네를 유식하게 뭐라고? 반응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뭐가 될까? 그렇죠. 생성물이 된다. 그래서 반응물에는 포도당이 있고 산소로 분해한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광합성을 통해서 생성된 양분이긴 한데 산소 즉 잎의 기공을 통해서 들어온 친구들이 있겠지. 걔네로 산소로 포도당을 분해해 나와서 누구? 에너지. 이 에너지는 바로 생명활동에 그렇죠 사용되겠죠.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기체만 본다면 산소 마시고 이산화탄소 내뱉는 거니까 결국 생성물에는 누가 나온다? 이산화탄소가 마찬가지 누구를 통해서? 기공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자, 호흡이 이제 가장 활발한 시기는 결과론적으로 호흡에서 되게 중요한 건 뭐를? 그렇지 에너지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 에너지를 만들어 그러면 생명활동에 활용하려고 사용하려고 에너지를 만든단 말이지. 그러니까 호흡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는 결국은 생명활동이 활발한 시기, 즉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시기겠죠. 그러니까
싹이 틀 때 혹은 꽃이 필 때 그리고 식물이 자 생장하는 겁니다. 야 성장한다라는 건 다시 성장한다는 건 돌멩이의 사이즈가 커져요를 이야기하는 거고 생장은 세포가 이렇게 쪼개지잖아. 그래서 사이즈가 커지고 또 쪼개지고 그러니까 여러 개의 뭐가 만들어질까요? 그렇죠. 세포들이 막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전체의 누가 부피가 커지는 걸 바로 뭐라고 해? 그렇지 생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시 이야기하자면 호흡이라는 건 싹이 틀 때 그리고 꽃이 필 때 그리고 식물이 뭐 할 때 생장할 때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시겠죠. 그래서 자 호흡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는 바로 뭐다? 요 세 가지가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위쪽에서 이제 싹튼 콩과 삶은 콩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콩이 안 웃기나 이게? 자 콩이 있는데 삶았어. 뭐 죽은 거잖아. 속된 말로 뒤졌다고 하는 거죠. 죽었는데 뭘 실험을 해, 그치? 그런데 자 이제 하나 보자면 왜 이것만 보면 웃기죠? 자 석회수가 있어요. 석회수 됐죠? 그럼 이 석회수라는 애는 뭐지? CA 가로 열고 OH 가로 닫고 2라는 수산화 칼슘에 해당됩니다. 알았죠? 잘한 척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가 반응을 해요. 누구랑 반응하지? 그렇지 CO2랑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얘 O 하나 빼서 결과론적으로 자 유식해 줍시다. CaCO3라는 누구? 탄산칼슘이라는 애가 만들어지고 물이 나오는 거죠. 즉 얘가 앙금이란 말이지. 그럼 이 앙금이 만들어졌어. 이 말이 고로 뭐? 그렇지 뿌옇게 흐려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석회수라는 친구가 누구랑 더해지면 이산화탄소랑 더해지면 뿌옇게 흐려진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되셨죠? 그 말은 여기 있는 싹튼콩 자체는 누구를 마시고 그렇지 산소를 마시고 뭐를 내뱉어? 이산화탄소를 내뱉겠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산화탄소가 누구랑 반응하는 거야? 석회수랑 반응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오늘도 패드가 더러워지기 시작하는군요. 다시 갑니다. 싹튼콩의 경우에는 산소 마시고 이산화탄소 내뱉는다. 이 이산화탄소가 석회수와 반응해서 그치 탄산칼슘이 만들어진다. 이 탄산칼슘이 어떻게 된다? 뿌옇게 흐려지는 거고 싹튼콩한테 뭘 바라니? 죽었다고 죽었는데 뭘 호흡을 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싹튼콩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걸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자, 3번을 보시면 낮에 일어나는 기체 교환이래요. 여러분 낮과 밤에 둘 다 숨 쉬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낮에는 누가 더 많냐는 거지. 결국은 햇빛이 있기 때문에 광합성이 굉장히 많겠죠. 그럼 이 광합성이라는 건 결과론적으로 이산화탄소 흡수하고 누구 내뱉는 거야? 그렇지 산소를 내뱉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광합성이 잘 일어나는 낮에는 당연히 산소의 양이 많겠죠. 즉 광합성 양이 누구보다 호흡량보다 많아요. 이 말은 결과론적으로 누구? 그렇지 산소가 많이 방출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나 아침과 저녁에는 이제 세모야. 왜냐하면 광합성의 양이 10이고 호흡의 양이 몇이야? 그렇지 10이라고 치자. 그럼 얘네 두 양 자체가 서로 같죠. 즉 외관상 즉 눈으로 바라볼 때 이 말이 되게 중요하겠죠. 학교 선생님이 아마 요걸 물어보실 겁니다. 외관상 즉 눈으로 바라볼 때 출입이 없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럼 낮의 경우에는 광합성의 양이 많아. 얘가 10이고 상대적으로 호흡의 양은 뭐 2가 된다고 치자. 그럼 누구의 양이 훨씬 많아져? 당연히 산소의 양이 많아지겠죠. 그럼 반면에 밤의 경우에는 이게 뭐야 이거? 해야? 아니지. 달이야 달.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광합성을 할 만한 빛의 양이나 파장이 있지 않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므로 자 빛이 없어요. 그래서 호흡만 일어나겠죠. 결과론적으로 호흡은 계속 일어나는 거고요. 광합성은 일부 시기에만 일어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겠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산소 마시고 누가 나와? 그렇지 이산화탄소가 나오니까 밤에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고로 낮에 일어나는 기체 교환의 경우에는 아마도 누구의 양이 훨씬 더 많아진다? 공기 중으로 방출되는 산소의 양이 많아진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자 아침과 저녁에서 절대 틀리지 말아야 되는 건 외관상 기체라 그랬지?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기체 출입이 존재한다? 그렇지 존재하지 않는다. 즉
겉으로 볼 때는 기체의 출입이 없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시금치하고 또 석회수 나왔어. 석회수 하면 또다시 누가 돼? 그렇지, 이산화탄소 반응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 시금치는 왜 있냐는 거지. 다시 시금치가 무엇을 하면 광합성을 하죠. 그치? 맞아? 광합성을 해서 결국 누구를 만들어? 포도당을 만들겠지. 그럼 이 포도당을 가지고 이제 또다시 뭘 하는 거야? 그치, 고기에 있는 누구? 산소를 가지고 뭐를? 이렇게 분해를 해서 ATP라는 생활 에너지를 만든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ATP를 고분자 물질이긴 하지만 이제 실험상으로 확인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러니까 외관상 변화가 있는 누구? 산소를 마시고, 그렇죠, 이산화탄소가 나오잖아. 그 이산화탄소를 확인한다는 거지. 즉 해당 실험은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가 나온다라는 걸 확인하는 실험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석회수가 또다시 뭐해? 아이씨, 이놈의 석회수 맨날 뿌여져. 그치? 앙금이라고. 탄산칼슘 CaCO3 앙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물에 녹지 않죠. 그러니까 뿌옇게 흐리게 보이는 거고, 그를 통해서 무엇이 만들어졌다? 이산화탄소가 생성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흡에서 살아있는 세포, 그치,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그쵸? 식물은 밤에는 뭐가 없어요? 빛이 없죠. 그래서 광합성은 하지 못하지만 호흡은 하게 되는 거고. 이해되시죠? 식물은 낮에 호흡보다 광합성량이 훨씬 더 많아. 그치? 그러므로 다시 낮에는 누구? 그렇지, 산소를 방출한다. 밤에는 누구? 그렇죠,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광합성과 호흡의 이제 비교 값이죠. 사실 해당 내용이 이 전 단원의 가장 포인트가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광합성의 경우에는 양분, 다시 유기양분. 왜? 탄소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유기양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저장하는 물질은 C6H12O6, 즉 포도당이 되는데, 이 친구가 이제 물에 녹아버리잖아. 그치? 그래서 뭐니? 자, 다시 이 친구가 뭐 어떻게 한다고? 물에 녹아버리잖아. 그래서 무슨 짓을 한다고? 포도당 자체가 물에 녹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어떤 형태로? 녹말의 형태로 저장을 하는 거고, 이 녹말이 결국은 누구? 그치, 설탕의 형태로 뭐에 녹아서? 물에 녹아서 체간을 왔다리 갔다리 거린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되셨죠? 다음 호흡의 경우에는 영양분을 분해해. 그치? 분해한다고. 다시 광합성이라는 건 합성하는 거고, 호흡은 분해하는 거니까 광합성과 호흡은 반대 과정이 된다라는 거 아셔야겠죠. 그래서 광합성과 호흡을 비교했습니다. 서로 반대 과정이 되는 거고, 광합성은 에너지도 흡수하고 호흡은 에너지도 방출한다. 쉬기는, 호흡은 항상 숨 쉬어야지. 밤에만 쉴 거야?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광합성의 경우에는 낮에, 그렇지만 일어나겠죠. 왜? 빛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리고 광합성의 경우에 엽록체, 그 다음 호흡은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겠죠. 즉 이 마이토콘드리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지, 모든 세포 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광합성의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산소. 그럼 얘는 반대니까 산소가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누구로 확인한다고? 그렇죠, 석회수로 확인한다. 뿌옇게 흐려진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결과론적으로 에너지를 뭐한다? 방출한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광합성을 흔히 그래프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즉 여기 있는 물질들은 저분자, 얘는 고분자가 돼. 즉 얘는 CO2나 H2, 위쪽은 CHO 62육 누구? 그렇지, 포도당이 되겠지. 그럼 X축에 선 긋고 요만큼의 에너지 자체를 흡수하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이 친구는, 자, 포도당의 에너지가 굉장히 많았어. 즉 시간에 따라서 에너지 양을 확인하는 겁니다. 시간에 따라서 에너지 양을 확인하는데 얘는 에너지 준위가 낮아지겠지. 그러면 요만큼의 열 자체가 방출하는데, 이 방출하는 열이, 그치, 이 에너지가 바로 뭘까요? 그렇죠, 얘가 ATP가 된다. 그럼 얘는 누가 될까? 그렇지, 얘는 빛 에너지가 되겠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또 하나, 식물의 단면을 보면은 이게 식물이야. 그러면 일반적으로 쌍떡잎 식물의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충 그렸습니다. 안쪽이 물관이 지나갑니다. 안쪽이 물관이 지나가. 왜? 물은 소중하니까. 다시 물은 소중하니까. 그럼 이제 바깥쪽으로 뭐가 지나가냐면, 그렇죠, 영양분이 지나가요.
그리고 얘를 우리는 체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체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람이 인위적으로 요 체관 자체를 이렇게 후벼 파버린 거지. 그치? 또다시 식물의 학대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쵸? 체관을 다 뜯어버린 거야. 그러면 외곽에서 누가 그렇지 체관을 통해서 영양분이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가로막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윗부분이 볼록 튀어나와 버려요. 윗부분이 부푼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결과론적으로 영양소는 어디에서? 그렇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이동하죠. 누구 타고? 체관 타고 무슨 형태로? 설탕의 형태로 뭐에 녹아서? 물에 녹아서 다시 뭐를 타고? 체관을 타고 어떤 형태로? 설탕의 형태로 물에 녹아서 그치?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 위에서 아래로 간다. 이러한 현상을 바로 뭐라고 얘기해? 그렇죠. 환상박피. 둥근 모양이죠. 둥근 모양. 이렇게 둥근 모양으로 껍데기 벗겨 환상박피라고 얘기한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열매 섞기의 경우에는 그냥 어떻게? 한 열매에 영양분이 집중되도록 얘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야. 그럼 이쪽으로 다 모이겠죠. 그걸 뭐해? 그렇지. 네가 먹어야지 뭐. 이해했습니까? 해서 광합성의 산물 생성과 이동이라는 이제 과정이 나와 있는데 흔히 광합성은 당연히 어디? 그렇지. 엽록체. 그런데 녹말의 형태로 저장된다 그랬죠. 아까 이야기했죠. 광합성은 포도당을 만들어. 그러나 녹말의 형태로 저장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게 바로 어디? 엽록체에 저장돼 있다가 설탕의 형태로 체관통에 아래쪽으로 이동한다. 자, 녹말은 물에 주로 녹아. 그치? 설탕의 형태로 바뀌어. 설탕의 형태로 바뀌어. 설탕의 형태로 바뀐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체관을 통해서 각각 다양한 곳으로 이동한다라는 거. 즉 포도당은 알갱이가 하나입니다. 자, 흔히 포도당은 육각형으로 그리는데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이걸 이제 구조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각각 꺾여 있는 부분에 탄소가 존재하고 탄소는 결합선이 4개가 돼요. 그런데 각각 위아래로 H가 있고 한쪽은 O가 존재합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자. 탄소 하나가 있으면 H가 몇 개가 있어야 돼? 2배 있어야 되고 O는 하나가 있어야겠지. 그러니까 탄소가 총 몇 개 있으니까 6개 있으니까 H는 2배니까 12개. O는 6개가 되겠죠. 얘를 우린 포도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재에서 거의 대부분의 포도당은 다 이렇게 육각형으로 나오는 거고요. 이 포도당들이 연결되어 있는 이 친구를 바로 뭐라고? 그렇지, 녹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 녹말이 다시 쪼개져서 포도당과 포도당이 더해져요. 이렇게 포도당과 포도당, 포도당과 과당의 형태가 이렇게 더해진다고. 야를 뭐라고 얘기해? 이당류, 다른 말로 설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형태가 바로 체관을 통해서 이동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림상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줄기를 탄다는 건 어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환상박피는 어디? 그쵸, 위쪽이 부푼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이 그림에 이제 포인트를 두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어디? 위에서 아래로 간다. 다양한 형태로 저장이 되는데 큰일 났다. 왜 큰일 났나? 생명활동에 필요한 뭐 에너지가 얻는데 그치? 호흡이 사용되는데 일반적으로 식물의 생장에 이용하는 거죠. 생장은 세포 분열을 통해서 부피가 커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다시 적어줄까요? 세포가 뭐 한다고? 분열한다 라고 얘기했고 이를 통해서 누가? 그렇죠. 부피가 증가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저장의 형태가 녹말일 수도 있고 단백질 지방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끊고 자, 포도당은 단당류, 설탕은 몇 당류? 2당류. 그래서 여러분 이건 제가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멋있게 적어드릴게요. 암기. 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나오는 거죠. 됐죠? 그래서 저장 장소도 뭐 뿌리, 줄기, 잎, 열매, 씨가 있다. 선생님 어떤 건 무엇에 어디에 저장되나요? 저장되나요? 혹은 강낭콩, 완두콩은 단백질의 형태인가요? 땅콩, 참깨는 지방의 형태인가요? 묻지 마세요. 외우는 겁니다. 이건 외우는 거예요. 참고로 선생님은 요것들을 농사짓지 않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부디 그렇지. 미안해. 이건 외워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해서 문제를 보시면 이제 보통의 문제는 당연히
광합성의 경우에는 이제 어떤 기체를 이용하냐, 호흡은 어떤 기체, 즉 기체 교환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겠죠. 자, 적어볼까요? CO2가 있고 O2가 있습니다. 그럼 산소를 사용해서 그렇지 이산화탄소가 나온다. 즉 숨 쉰다. 아, 얘 누구네? 호흡이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산화탄소가 물을 통해서 누구? 포도당을 만들죠. 그리고 또 산소를 만들겠죠. 그걸 광합성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므로 가의 경우에는 CO2, 얘는 O2가 될 거고, 호흡의 경우에는 이제 산소 마셔야 되니까 얘가 O2가 되고 얘는 CO2가 되시겠죠. 문제 푸시면 될 것 같고, 호흡의 그 화학 반응식을 모르면, 자, 요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을 끄시고요, 자퇴를 하세요. 뭐 하자는 거야 지금, 그쵸? 포도당, 그치? 얘 누구? 산소로 분해하는 거고, 에너지 만드니까 산소 통해서 누구 나온다? 이산화탄소 나온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낮과 밤은 다르다고 이야기했죠. 낮의 경우에는 누가 훨씬 더 많아져야 돼, 그치? 산소의 양이 많아져야겠죠. 밤에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아져야 된다. 즉 방출량 중심으로 바라보면 되겠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낮에는 뭘 하니까 광합성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흡수하고, 그렇죠, 산소 내뱉고, 그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선생님은 콩을 사랑합니다. 삶은 콩. 안 웃기니? 삶은 콩 뭐 어쩌라고 반응 안 한다 그랬지. 그런데 석회수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얘는 뿌옇게 흐려지겠네. 이해했습니까? 뿌옇게 흐려진다. 누구 확인하는 실험? 호흡을 확인하는 실험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과학책이 이렇게 살벌합니다. 그쵸? 어떡하라는 거야 도대체. 쥐가 죽었어. 자, 얘는 뭐, 광합성 때문에 산소가 나오니까 호흡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설명하는 거고요. 자, 8번 되게 중요합니다. 8번은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싹튼콩 또 나왔네. 그치? 호흡 많이 한다는 거고, 검정말은 이제 광합성 하는 거죠. 물고기 호흡하는 거고, 얘는 햇빛이 없으니까 누구만 가능하다? 호흡만 가능하겠다. 그래서 BTB 용액은 이제 기억하셔야죠. 노, 초, 파 기억하시나요? 다시 할까요? 무무, 빨주, 노초파, 페놀프탈레인 용액, 메틸오렌지. 그럼 얘만 보면 뭐가 보여? 그렇죠, BTB 용액이 보여야 되겠죠. 즉 BTB 보자마자 그냥 누구 떠올라야 돼? 노초파 떠올라야 되고, 얘가 산성이야, 얘가 중성이야, 얘가 염기성이야, 다 이렇게 기억하셔야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제 파란색 보이죠? 파란색이 누가? 이게 염기성이 되겠네. 염기성. 되셨죠? 나머지는 다 뭐가 된다? 산성이 된다. 자, 산성이 된다라는 게 이제 무슨 의미냐? 바로 이런 거죠. CO2가 물에 더해지면 누가 되죠? H2CO3가 되죠. 얘를 탄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마시는 탄산 음료겠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물과 더해져. 즉 어떤 물질에 의해서 이산화탄소가 되게 많이 나와?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온다는 건 결국은 산소 마시고 이산화탄소 내뱉는 거니까 호흡이 되겠지. 즉 다시 이야기합니다. 호흡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 그 이산화탄소가 탄산을 만드는 거고요. 탄산 자체가 나눠지면 H 플러스하고 HCO3 마이너스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즉 누구 있어? 수소이온이 존재하죠. 그럼 이 수소이온이 있다는 걸 바로 뭐라고? 산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이 이해가 안 가. 그럼 이렇게 해야지. 이산화탄소는 산성 끝.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이산화탄소가 많아. 즉 호흡을 한다는 건 산성이니까 결국은 무슨 색? 노란색. 그럼 다시 가. 이산화탄소는 무슨 색? 노란색. 호흡은 무슨 색? 노란색. 오케이?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그에 의해서 뭐가 되면, 그치, 감소하게 되면은 파란색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8번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뭐 호흡과 광합성을 비교하는 케이스가 뭐 이렇게 나와 있고, 그쵸? 쥐는 죽었고요. 자, 선생님 이제 좋아하는 문제가 이런 문제죠, 그치? 또 끔찍하죠? 시금치 넣어놓고 비닐봉다리를 막았어요. 슬프죠? 그러나 시금치의 경우에는, 그치? 어두운 곳에 놓았으니까 당연히 이 주위에 있는 누구를, 그렇죠, 산소를 흡수해서 이산화탄소를 내뱉겠네.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산화탄소는 하면 누가 나와야 돼? 그렇지, 석회수 나와야겠지. 아니면 애초에 그림 안 봐도 사실 석회수 나오면 그냥 이산화탄소인 거죠, 무조건.
그 뿌옇게 흐려지겠죠. 왜? 석회수하고 누구? 호흡을 통한 노가 이산화탄소가 방출됐기 때문에. 다시 17번 미리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의 경우는 광합성 굉장히 많이 하는 거고요. 그쵸? 왜? 낮이니까. 근데 얘는 뭐야? 아침과 저녁이지. 얘 꼭 알고 있으라 했지. 외관상 출입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들어가는 양이 10개야. 나가는 양도 몇 개? 10개. 호흡과 광합성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밤에는 뭐만 일어나죠? 호흡만 일어난다. 뭐 이런 거 나오시겠습니다. 자, 광합성에서 생성되는 최초의 산물은 무엇입니까? 광합성에서 생성되는 최초의 산물은 당연히 포도당이 될 거고요. 포도당 자체가 무엇으로 저장된다 그랬죠? 그렇죠. 녹말의 형태로 저장된다. 녹말. 뭐로 이동한다 그랬지? 설탕. 이거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겁니다. 알았죠? 이렇게 꼭 기억하시고요. 단 어디를 통해서 이동한다? 체관을 통해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일반적으로 이동하는데 걔를 어떻게? 그렇지. 식물이 있는데 이렇게 식물의 껍데기를 벗겨버렸어. 그럼 얘를 뭐라고? 한상박피라고 이야기했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위쪽이 부푼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그래서 싹튼 꼭 나오는 검정말. 얘는 호흡, 얘는 광합성. 알루미늄 화학 나왔으니까 그냥 순수하게 호흡만 하겠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낮과 밤에 대해서 그쵸? 각각의 기체 교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확인했고, 우리가 봤던 석회수 보이면 누구다? 이산화탄소다. 호흡이다. 그럼 뭐? BTB 용해가지고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광합성과 화학 반응, 광합성과 호흡에 관련되어 있는 화학 반응식을 모르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영상을 끄시고 자퇴를 하세요. 이건 안 됩니다, 절대. 자, 그래서 B가 바로 뭐가 돼? 호흡이 되겠죠. 에너지 나왔으니까. 이해되셨죠? A의 경우는 포도당 나왔으니까 광합성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화학 반응식에서 생성물이 포도당이면 누구라고? 광합성. 화학 반응식에서 생성물이 에너지면 뭐가 된다? 호흡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이 친구 한상박피 되셨죠? 너무 빨리 푸나? 광합성은 누구? 그렇지. 엽록체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호흡은 마이토콘드리아. 호흡은 항상 한다 그렇지. 뭐야 이거 지금 장난하나? 호흡은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 그렇지. 3번 이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사실. 광합성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고요. 호흡은 에너지를 방출한다. 필요한 물질은 결국은 얘 반응물이고 얘는 생성물인 거잖아. 그러니까 호흡의 경우에 산소 마시고 이산화탄소 내뱉는 거잖아. 그치? 말이 안 되는 거네. 이해되셨습니까? 되셨죠? 그래서 얘는 또 뭐하고 있냐? 입김을 불어 넣는다. 입냄새가 난다 이러면 안 되죠. 이산화탄소 이야기하는 거겠죠. BTB 용액인데 BTB 용액 하면 노초파 바로 떠올라야 되고 산성, 중성, 염기성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싹튼 콩 나왔네요. 호흡이네. 석회수. 그쵸? 문제 다 똑같은 거죠. 아이오딘, 칼륨 용액. 나와버렸다. 자, 포도와 배가 살살 녹아요. 기억하세요? 자, 이게 누구야? 녹말. 다시 얘라고? 녹말. 얘는 누굴까? 아이오딘, 칼륨 용액. 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니라 그랬죠. 그리고 얘는 누가 돼? 자, 읽어보세요. 한글을 읽을 수 있겠나? 청남색. 되셨죠? 녹말 아이오딘, 칼륨 용액, 청남색. 두 번째, 포도당. 포도와 누가? 배가 살살 녹아요. 이 문장을 기억하세요. 포도당 베네딕트 용액 가열하면 황적색. 되셨죠? 포도당 베네딕트 용액 가열하면 황적색. 그런데 이게 아니잖아. 지금 녹아요를 물어보는 거네. 아이오딘, 칼륨 용액이라는 건 결국 녹말을 확인하는 실험인 거고요. 이때 무슨 색이 보여야 돼요? 그렇죠. 청남색이 보여야 된다. 청남색이 보여야 된다. 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단원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실험 중심으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